새벽 2시 11분, 대학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열렸다. 환자 들어갑니다. 비켜주세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들것 위에는 한 남자가 힘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김도연, 48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 아침마다 아내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잊지 않던 남자. 아들에게는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던 든든한 아버지. 그런 그가 지금 차가운 들것 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간호사가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다. 혈압 60, 산소 포화도 32, 맥박 불규칙.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다. 그 빛 아래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이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정아윤, 35세. 이 병원의 내과 전문의. 5년 연속 우수 의료진으로 선정된 실력파. 그녀의 손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이 구해졌고 동료들은 그녀를 믿고 따랐다. 하윤은 환자를 보자마자 기록지를 넘겼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쇼크 상태예요. 에피네프린 준비.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런데 그때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 선생님, 저 환자 기록 좀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왜요? 이 환자 뭔가 심장 관련 이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하윤은 다시 한번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다. 환자 병력 없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록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투여하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약물을 준비했다. 에피네프린이 환자의 혈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다. 1초, 10초, 30초, 47초. 그리고 삐, 삐, 삐. 심전도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변했다. 심정지. 하윤의 얼굴이 굳었다. CPR 시작. 의료진이 환자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하윤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계속하세요. 15분, 20분. 간호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 선생님, 금기약물이었습니다. 순간 하윤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환자 심장질환 병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금기였어요. 하윤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야, 기록에는 분명.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여보. 중년 여성이 미친 듯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다. 김도연의 아내였다. 왜 여기 누워있어요? 왜? 말 좀 해봐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시트를 덮었다. 김도연의 아내는 그 순간을 이해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하윤에게 달려들어 가운을 붙잡았다. 사람 하나 죽여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자리 잡았다. 분명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환자 병력 없음. 그런데 화면 구석 작은 글씨로 표시된 로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삭제됨 계정 M147. 삭제 시각 2349.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삭제? 누가? 아침 8시. 전국의 뉴스에서 동시에 같은 사건을 보도했다.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의 오진으로 환자 사망 유족 분노. 하윤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춰졌다.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선명한 얼굴.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되었다.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함. 살인자 아니냐? 우리 가족이었으면 어쩔 뻔. 돈만 밝히는 의사들. 댓글은 순식간에 5,000개를 넘어섰다. 하윤은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사람이 쟤 때문에 환자가 죽었대. 동료 의사들조차 그녀를 멀리했다. 그날 오후 병원 원장실. 원장은 하윤을 불러 차갑게 말했다. 정 선생, 일단 업무 정지입니다. 원장님, 저는 기록을 따랐습니다. 환자 병력에는 분명 기록?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족이 분노하고 있고 언론이 난리고 병원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하윤은 말문이 막혔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윤은 병원을 나섰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다음 날 병원 조사실 앞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정하은, 32세. 하윤의 동생.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명석한 변호사 보조원. 하은은 언니를 위해 병원을 찾아왔다. 언니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언니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료사고가 없었어. 뭔가 이상해.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기록실로 향했다. 그때였다. 복도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김준호, 34세. 사망한 김도연의 아들. 준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준호는 하은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당신 정하윤 씨 가족이죠? 하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누나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하은은 숨을 삼켰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언니는 유감? 그게 다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록이 지워졌어요. 금기약물 투여는 언니의 판단 실수가 아니라 또 변명이네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하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 기록 삭제 로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력을 지웠습니다. 준호는 비웃듯 말했다. 그게 변명이 돼요? 의사라면 더 신중했어야죠. 그때 병원 직원이 복도로 나왔다. 정하윤 씨 보호자 계십니까? 하은이 손을 들었다. 김도연 씨 유족분도 계십니까? 준호도 손을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족 면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병원 측 입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누나가 정말 억울하다면 증명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당신 누나는 그냥 살인자예요. 하은의 주먹이 떨렸다. 알겠습니다. 저도 밝히고 싶어요. 누가 우리 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각자 알아보죠.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그날 밤 하은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언니에게서 받은 병원 계정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다. 언니는 조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하은은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접속했다. 환자명 김도연. 병력 없음. 하지만 화면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로그가 남아있었다. 2349 환자 메디컬 히스토리 삭제. 계정 M147. 접속 장소 외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하은의 눈이 커졌다. 병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접속했다는 거야? 그녀는 즉시 병원 IT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M147 계정 정보 확인 가능한가요? IT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그 계정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삭제요? 언제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3시입니다. 하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사건 다음 날?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거야. 혹시 계정 생성 기록은요? 그것도 삭제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계획한 거야.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라이언 제약 김도연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른 기사. 라이언 제약 연구본부장 김도연 씨.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라이언 제약 연구본부장? 하은은 다시 검색했다. 최근 라이언 제약 관련 의료사고 연이어 발생. 기사 내용을 읽던 하은의 손이 멈췄다. 3개월 전 임상실험 참가자 어씨 사망. 2개월 전 신약 복용 환자 B씨 중퇴. 1개월 전 라이언 제약 협력병원 환자 C씨 사망. 그리고 모두 의료 기록이 삭제되었다. 하은은 숨이 막혔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같은 시각 준호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 안경, 그리고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신약 부작용 은폐 의심, 임상 데이터 조작 가능성, 내부 고발 준비 중. 준호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그는 서재를 둘러봤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재킷. 준호는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옷장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옷장 바닥이 조금 들떠 있었다. 준호는 바닥판을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작은 금속 USB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준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2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비자금 흐름표, XLS, 보내지 못한 편지, TXT. 준호는 편지 파일을 클릭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글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준호야, 아빠가 요즘 이상한 일을 많이 본다. 우리 회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빠는 그걸 막고 싶었다. 하지만 아빠가 움직이면 위험할 수도 있어. 혹시라도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는 네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아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는 비자금 파일을 열었다. 엑셀 시트에는 수많은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신약 특허 매입 비용 150억. 임상 데이터 조작 비용 30억.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진짜라면. 그는 다시 파일을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김병수 1억 8천만 원 입금. 입금일 사망 2주 전. 김병수 작은아버지?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설마. 다음 날 아침 준호는 USB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작은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를 배신한 걸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USB의 기록은 명확했다. 1억 8천만 원.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준호는 걸으며 생각했다. 혼자서는 안 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정한.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 처음에는 적으로만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하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30분 후 병원 근처 작은 카페. 하은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준호가 들어오자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준호는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어제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준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걸 봐주세요. 하은이 USB를 받아들었다. 이게 뭔데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편지와 비자금 파일에 대해 설명했다. 하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라이언 제약 신약 부작용 은폐. 그리고 여기요. 준호는 화면을 가리켰다. 김병수 1억 8천만 원.
이 사람 제 작은아버지예요. 하은은 숨을 들이켰다. 가족이요? 네. 믿고 싶지 않지만 돈의 흐름이 명확해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저도 뭔가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하은이 정리한 자료들이 가득했다. M147 계정 외부 네트워크 접속. 최근 3개월간 라이언 제약 관련 의료사고 3건. 모든 사건에서 의료기록 삭제. 준호의 눈이 커졌다. 3건이나? 네. 그리고 삭제 로그 계정이 전부 같아요. M147.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준호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에요.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준호의 주먹이 떨렸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군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같이 조사할래요? 혼자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준호는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제 아버지 편을 들어주는 건가요? 아니요. 하은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는 진실 편이에요. 그리고 제 언니 편이고요. 누가 우리를 이용했는지 밝히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다. 같이 하죠. 하은도 손을 맞잡았다. 네. 끝까지 밝혀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라이언 제약 본사 앞에 섰다. 거대한 유리 건물. 현대적이고 깔끔한 외관.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떻게 들어갈 건데요? 하은이 물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냈다. 아버지 사원증이에요. 아직 폐기 처리 안 됐을 거예요. 출입할 수 있어요? 시도는 해봐야죠. 두 사람은 정문으로 걸어갔다. 보안 게이트 앞에서 준호가 사원증을 갖다 댔다. B. 출입 승인. 게이트가 열렸다.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다. 됐어요? 운이 좋네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구본부가 있는 7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점심시간이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아버지 사무실이 어디예요? 저쪽 끝이에요. 준호는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아직 문에 붙어 있었다. 연구본부장 김도연. 준호는 문고리를 잡았다. 다행히 잠기지 않았다. 들어가요. 사무실 안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지 않았다. 하은은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여기 임상실험 보고서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신약 LR-47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 23%.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정도 부작용이면 절대 승인 안 돼요. 그런데 이약이 승인됐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승인 심사 중이래요. 준호는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 화면이 떴다. 비밀번호를 알아요? 아버지 생일 한번 쳐볼게요. 비밀번호 오류. 어머니 생일? 비밀번호 오류. 준호는 고민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였지? 그때 준호의 눈에 책상 위 액자가 들어왔다. 준호가 태어난 날짜가 새겨진 사진. 1990.05 24. 준호는 그 날짜를 입력했다. 로그인 성공. 됐어요. 하은이 다가왔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의 폴더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내부 고발 증거 자료. 준호는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가득했다. 임상 데이터 조작 증거, 부작용 은폐 지시 이메일, 비자금 계좌 내역. 하은은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이거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가 오고 있어요? 준호는 재빨리 컴퓨터를 껐다. 하은은 USB를 뽑아 가방에 넣었다. 책상 뒤로. 두 사람은 책상 뒤에 숨었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디 있는 거야? 분명 여기 뒀을 텐데. 남자는 중얼거리며 계속 서랍을 뒤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저 사람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남자의 사원증이 보였다. 부사장 오태경. 준호의 눈이 커졌다. 부사장? USB에 나왔던 그 이름. 오태경은 서랍을 다 뒤진 후 혀를 찼다. 씨, 김도연이 어디 숨겨둔 거야? 그는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위험할 뻔했어요. 저 사람 오태경 부사장이에요. USB에 나왔던? 네. 분명히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나가요. 더 있다간 들킬 수 있어요. 며칠 후 하은은 의과대학 동기에게 부탁해 김도연의 혈액 샘플을 다시 분석했다. 친구는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하은아, 이거 심각한데? 왜? 뭐가 나왔어? 혈액에서 항응고제 성분이 검출됐어. 그것도 엄청난 양으로.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항응고제? 응. 이 정도 양이면 병원 오기 전에 이미 투여된 거야. 그것도 고의로. 그럼 응급실에서 에피네프린 투여한 건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야. 이미 김도연 씨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거지. 하은은 전화를 끊고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씨 만나야 해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1시간 후 카페. 하은은 혈액 분석 결과를 준호에게 보여줬다. 준호는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아버지는 병원 오기 전에 이미.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성 물질을 투여했어요. 누가?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USB에 있던 이름 김병수 씨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알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사건 전날이요. 집에 저녁 먹으러 오셨어요. 하은의 눈빛이 변했다. 전날? 네. 아버지랑 둘이 서재에서 오래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였는지 알아요? 아니요, 문이 닫혀 있어서. 하은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김병수 씨 주소 알아요? 네. 근처에 살아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작은아버지예요. 가족인데. 하은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지금 필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가죠. 저녁 무렵 준호와 하은은 김병수의 집 앞에 섰다. 작은 단독주택.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준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김병수 52세. 도연의 동생. 준호의 작은아버지. 준호야? 어쩐 일이니? 병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준호를 맞았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들어올래? 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병수는 하은을 보며 물었다. 이분은? 제 친구예요. 같이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 병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작은아버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병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김병수 1억 8천만 원. 이게 어디서 난 거니?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병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건 오해야. 오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이 돈은 뭐예요? 왜 받은 거예요? 그건. 병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은이 차분하게 물었다. 김병수 씨, 사건 전날 김도연 씨를 만났죠? 병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어? 혈액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김도연 씨는 병원 오기 전에 이미 항응고제를 투여받았어요. 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그걸 투여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준호는 병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작은아버지, 정말 아버지한테 그걸 먹인 거예요? 병수는 고개를 떨궜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병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안하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준호야.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형님을 죽인 건 나야.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병수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형님이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라이언 제약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끝이야. 병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회사 협력업체 대표야. 회사가 망하면 내 사업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수는 울먹였다.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야. 그럼 누구죠? 하은이 물었다. 병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오태경, 라이언 제약 부사장.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했어. 형님을 막지 않으면 너도 끝이라고. 병수의 손이 떨렸다. 1억 8천만 원을 줬어. 그리고 방법을 알려줬어. 의료기록 삭제는요? 그것도 오태경이 시킨 거야. M147 계정, 그건 내 계정이었어. 오태경이 만들어준 거야. 준호는 무릎이 꺾였다. 작은아버지 어떡해. 병수는 바닥에 엎드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은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신고해. 나는 벌을 받아야 해.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가족한테까지 배신당하시다니. 경찰이 도착하기 전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언니 정하윤. 여보세요 언니? 하은아 지금 어디야? 언니의 목소리가 급했다. 왜? 무슨 일이야? 조심해. 누가 너를 미행하고 있어. 뭐? 아까 집 앞에서 수상한 차를 봤어. 내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도망갔어. 하은의 얼굴이 굳었다. 언니, 지금 안전한 곳으로 피해. 나도 조심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우리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때였다.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저 차. 하은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태경이 보낸 놈들이야. 뭐? 빨리 도망쳐. 그놈들은 증거를 없애려 할 거야. 그리고 증인도. 준호는 하은의 손을 잡았다. 뒷문으로. 두 사람은 급히 뒷문으로 달려갔다.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남자들의 목소리. 준호와 하은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쪽으로. 둘은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며 도망쳤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 편의점. 두 사람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은은 점원에게 소리쳤다. 경찰 불러주세요. 빨리. 점원은 놀라며 전화기를 들었다. 준호는 창밖을 확인했다. 남자들이 편의점 앞을 지나쳐갔다. 휴. 둘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태경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 해요. 빨리.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 김병수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형사 2명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병수 씨, 진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형님인 김도연 씨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한 게 맞습니까?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라이언 제약 부사장 오태경입니다. 형사는 기록을 남기며 물었다. 의료기록 삭제는요? 그것도 오태경이 시켰습니다. M147 계정은 제 계정이에요. 오태경이 만들어준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 서재 책장 뒤에 숨겨뒀어요. 형사는 즉시 팀원에게 지시했다.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바로 가. 한편 조사실 밖 복도. 준호와 하은은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지친 얼굴이었다. 밤새 진술서를 작성하느라 한숨도 못 잤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다니. 하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준호의 손등을 툭 쳤다. 견딜 수 있어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견뎌야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때 형사가 밖으로 나왔다. 김준호 씨, 정하은 씨.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정말요? 네. 오태경과 김병수의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독극물 투여 지시, 의료기록 삭제, 금전 수수까지.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오태경을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영장 발부받고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검거할 예정입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같은 시각 라이언 제약 본사. 오태경 부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신약 승인 관련 문서들이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김병수 씨가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오태경의 표정이 굳었다. 뭐? 그리고 녹음 파일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부사장님과의 통화 녹음이요. 오태경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 멍청한 놈이. 지금 경찰이 영장을 받고 오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오태경은 재빨리 생각했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그는 서랍에서 여권과 현금 다발을 꺼냈다. 차 준비해. 네. 오태경은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오태경 씨? 앞에 두 명의 형사가 서 있었다. 오태경은 뒤로 물러섰다. 누구십니까? 형사는 수갑을 꺼냈다. 경찰입니다.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는 조사실에서 푸시죠. 동행하시겠습니까? 오태경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형사가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오태경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갔다. 형사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본부, 용의자 확보했다. 그날 저녁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주 의료사고로 논란이 됐던 정하윤 의사 사건, 반전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환자의 의료 기록이 외부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브리핑 장면이 나왔다. 라이언 제약 부사장 오태경과 피해자의 동생 김병수가 공모하여 환자를 살해하고 의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호와 하은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정하윤 의사는 조작된 기록을 보고 정상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 드디어. 화면이 바뀌었다. 병원 앞에서 기자들이 하윤을 둘러싸고 있었다. 정하윤 선생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드디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어떠셨나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환자를 죽였다는 말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환자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하은은 TV를 끄고 일어섰다. 언니 보러 가야겠어요. 준호도 일어섰다. 저도 갈게요. 다음 날 오후 병원 근처 작은 찻집. 정하윤과 정하은 자매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하윤은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누명을 벗은 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언니 괜찮아? 응.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있었다. 김도연의 아내, 남편을 잃은 여인.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준호의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왔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그녀는 하윤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도 피해자셨어요. 하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여인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래도록 하은과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잠시 후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준호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하은 씨가 많이 도와줬다고.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준호 씨가 더 많이 했어요. 두 분 다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하윤도 고개를 숙였다. 준호 씨, 하은이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진실을. 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게 없었다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의 어머니는 USB를 바라봤다. 여보가 마지막까지 우릴 지켜준 거네요. 네, 어머니. 준호의 어머니는 하윤을 바라봤다. 선생님,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네 원장님이 복직하라고 하셨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의사로 남아주세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주요 언론에서는 사건의 종결을 보도했다. 라이언 제약 비리 사건,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오태경 부사장, 살인교사 혐의 인정 구속 기소. 김병수, 형 살해 혐의 자백징역 15년 구형. 정하윤 의사, 명예회복병원 복직. 하은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났어. 그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뉴스 봤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작은아버지도 오태경도 다 잡혔어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것 이제 세상에 알려졌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며칠 후 하윤은 병원 복도를 걸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동료 의사들이 그녀를 반겼다. 하윤 선생, 돌아왔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괜찮죠?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덕분에요. 그녀는 응급실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바빴다. 환자들의 목소리, 의료진의 발걸음, 모니터의 경고음.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곳이 내 자리야.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정 선생님, 환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하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며칠이 지났다. 하은은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쉽게 끝난 거 아냐? 그녀는 다시 자료를 펼쳤다. M147 계정. 이 계정을 만든 건 오태경이었다. 하지만 왜 하필 M147이라는 번호를 썼을까? 하은은 검색해봤다. 숫자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냥 랜덤으로 만든 건가?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상했다. 하은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혹시 지금 시간 돼요? 네, 왜요?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카페. 준호와 하은이 마주 앉았다. 하은은 노트북을 펼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오태경이 너무 쉽게 잡혔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쉽게요? 증거가 명확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너무 명확했어요. 하은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게 왜 이상한데요? 오태경 같은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겼을까요? 준호는 침묵했다. 하은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태경은 부사장이에요. 회사의 2인자죠.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었을까요? 위에 누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어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오태경은 꼬리 자르기 당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더 파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USB를 꺼냈다. 아버지 파일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다시 파일을 열었다. 비자금 흐름표를 자세히 살폈다. 그때 하은의 눈이 커졌다. 잠깐 이거. 뭐가요? 여기 보세요. 최종 승인자. 화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종 승인 회장 직인. 하은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회장? 같은 시각. 라이언 제약 본사 최고층. 회장실.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라이언 제약 회장. 60대 중반.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오태경 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군.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준호와 정하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지. 똑똑한 애들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의자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다. 지켜봐. 어디까지 오는지.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회장은 웃었다. 오태경은 버릴 패였어. 난 이미 준비했어.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보안카드 한 장이 있었다. M147. 47초는 그저 시작이었어. 비서는 숨을 삼켰다. 회장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그 애들 너무 많은 것을 봤어. 그럼 마무리해야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